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만나기 전에 예.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꼭 권수표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분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못 받았죠, 임 작가? 네, 뭐 저는 왜 웬만하면 이제 아는 번호 아니면 잘 안 받아가지고 좀 받으세요. 네, 공의는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피의자요. 네. 오늘 첫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 네. 뭐 다양한 얘기를 쏟아낸 것 같습니다. 또. 네, 예. 일단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 참석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오후 소식들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얘기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첫 형사 재판을 받는 첫 번째 공판일이었는데 예. 원래 이렇게 첫 번째 공판일에 이제 모두 진술을 할 때는 뭐 길게 하지 않거나 혹은 예. 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뜨거워졌다라고 이 재판에 출석을 했었던 재판에 들어가서 참관했었던 이제 기자들이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파워포인트 자료에 담아서 예.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제시를 하면서 내란죄 성립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피고인석에서 직접 그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좀 반복하는 예. 그런 식으로 반론을 폈습니다. 예. 일단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쳤습니다. 뭐 이름 뭐냐, 예. 어디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봤고 검찰이 이제 윤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예. 이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그리고 이제 준비 상황 이런 네. 것들을 차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예.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따라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네. 검찰 쪽의 주장인데 물론 뭐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예. 결정문에 이제 반영이 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경을 동원해서 이제 국회나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 지역들의 평온을 해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형법 제82조 내란죄를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이라는 용어는 이미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확정했었던 예. 이 내란을 정의할 때 들 수 있는 이제 항목이고요. 이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이제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네. 그러니까 전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다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피고인한테 발언 기회를 넘겼습니다. 예. 그때쯤이 이제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이제 오전 한 11시 13분 정도가 되는데 예. 그때부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변호사들하고 몇 번 귓속말을 주고받는 정도로 윤석열 피고인 쪽이 좀 검찰 진술을 다소 좀 지루해했다라는 네.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거나 왼손을 들어서 눈썹을 긁었다 네. 이런 묘사들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 심리 어떤 중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네. 보셨습니다만은 윤석열 피고인은 이제 그때도 자기가 발언하지 않을 때 혹은 뭐 자기 쪽 변호인들이 발언할 때라도 이제 지루할 때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예.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오늘 좀 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발언권을 얻자마자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서 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손을 높게 치켜들면서 제스처까지 곁들여가면서 격하게 발언을 예.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의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술 조서에 들어있는 여러 이제 사령관들의 발언이라든지 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 측 PPT를 띄우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반박을 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소위 줄탄핵을 한 예. 부분이라든지 여론조사 꽃 그리고 민주당사에 군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PT 화면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흥분해서 네. 한 음절씩 끊어서 힘을 줘서 말하면서 마이크를 통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숨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예. 격하게 이 말을 했다라는 예. 거고 그러면서 감사원장을 헌법재판소 법정에 세워서 저는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흥분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를 한 그 몇 시간짜리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놓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시간 안 되는 그 사건을 두고 그 계엄을 두고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도 몇 시간 그때는 이제 몇 시간도 아니고 예. 오늘 이제 발언할 때는 이제 하루도 안 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예.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또 며칠이라 그랬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며칠 안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았다는 거 강조하는 건 똑같은데 지난번에 비해서도 극단적으로 시간이 짧아져서 예. 하루도 못 갈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건데 그런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당한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뭐하러 계엄을 했느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결정문이 예. 나왔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계엄은 쿠데타나 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예. 물론 헌법상의 어떤 적법 절차를 갖춰서 계엄이 선포됐다면 그거는 쿠데타나 내란이 아니죠. 근데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인정됐다시피 반헌법적 그리고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했기 예. 때문에 그게 쿠데타고 그게 내란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얘기였던 거고 그 외에도 계엄이라는 거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잇따른 그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민주당 중심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장관한테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1월 27일과 28일 회의에서 한번 보고 그때 감사원장 탄핵안을 야당이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준비를 시킨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말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닐 예.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윤석열 피고인의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와 맞붙이게 되냐면 그러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그렇습니다. 했다. 그만큼 계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불법 계엄, 그게 내란이 되는 거죠. 계엄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내란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임 작가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의 말을 듣다 보면요. 완전히 증명된 사실도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이 했던 말도 완전히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게 정말 자기가 믿어서 그러는지 아니 정말 궁금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발언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의 발언, 그리고 오늘 전해지고 예. 있는 발언들까지를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뀐다는 것도 생각나는 대로 그렇지만 얘기하는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의 어떤 뭐 상세한 부분들, 디테일이 조금 바뀐다 그러면 예. 기억이 혼동이 있었거나 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나중에 좀 뒤집거나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의 발언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때 말했던 것과 그 다음에 말했던 것 또 다음에 말했던 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대로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오늘 그 문장 중에요. 그 홍장원 차장의 말이 거짓인 게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짓말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문,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하는 그 결정문 안에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조성현 1경비단장의 얘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기존의 검찰에서 했었던 발언을 뒤집었었던 사령관들도 있거든요. 예. 박첩
사령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령관들의 발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결과 예. 검찰에서 했었던 발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증거로 채택해서 실제 결정문 안에서는 파면에 이르게 하는 어떤 주요 요지로 주요 근거로 삼았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피고인이 법원에서 쏟아냈었던 발언들은 뭐 결정문을 다 읽어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파면 결정문을 안 읽어본 것인가 혹은 그러니까요. 읽어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믿는가? 아니면 안 그러면 이 거짓말이면 말입니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발언을 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그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치 다 발표된 사실을 아닌 것처럼 본인이 확인한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거짓을 말하는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유아적인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짓말을 할 때도 조금 사소한 부분들이나 이제 상세한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지금 이제 윤석열 피고인처럼 아주 본질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왜 계엄을 했느냐 예.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신이 그 국민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계엄령에 대해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유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예. 뭐 계몽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가 야당을 향한 경고의 목적이라고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를 안 했으면 계엄을 안 할 거라고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맞습니다. 애초에 계엄을 왜 선포한 거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본질을 뒤바꾸고 앞뒤를 다 바꿔버리는 거짓말을 반복할 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지기현 판사가요. 너무 발언이 길다고 제지했습니까 혹시? 네, 오늘 오전 그 재판 일정이 좀 그 타이트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재판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예. 흥분한 상태로 이제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발언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좀 생기니까 예. 재판부가 이제 마이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윤석열 피고인은 흥분해서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기도 예. 했고 변호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예. 말하자면 이제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언의 막바지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정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거기에서는 이제 재판부와 검찰 측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특유의 이제 도리도리 동작을 예.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피고인의 발언이 혼자 하는 발언이 40분을 넘어가니까 예. 재판부가 오전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오후 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부의 말을 끊으면서 예. 제가 몇 분 정도 얘기했냐? 라고 되물을 정도로 본인의 말에 굉장히 좀 심취한 듯한 그런 예.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뭐 그전에 했던 이런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도 술자리가 무슨 1시간 중에 50몇 분을 본인 혼자 얘기한다. 네. 이런 습관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결국 뭐 재판을 통해서 필요한 죄값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존중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TV 생중계 안 된 것이요. 네. 재판부가 불허해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허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뭡니까? 네, 주말 예. 동안에도 계속 그와 관련된 예. 어떤 비판들이 쏟아졌고 예. 야당에서도 재판에 대한 촬영이 허가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예. 오늘 재판부가 이제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방송사들에서 재판 그 촬영을 요청을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재판부가 다른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요청서를 못 받고 예. 요청서를 확인했을 때는 오후 7시쯤 되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끝난 뒤였다. 예. 그래서 일정이 끝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들한테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그 방송 여부 혹은 촬영 여부를 물어볼 수가 없어서 예. 일단 불허를 한 거지. 예.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생중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어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도 네. 뭐 재판부의 설명이 언뜻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이 뭐 기존의 사례하고 이제 비춰봤을 때 이명박 씨 같은 경우 이제 전직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도 그때 재판부에 그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 당시 이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이었거든요. 예.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재판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피고인 측의 어떤 그 입장 여부를 핵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재판부의 이제 소관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늦어서 피고인 측에 물어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촬영을 허용하지 글쎄요. 않는다라는 게 언뜻 예. 납득은 가지 않는데 혹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떤 판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가 워낙 또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예, 그 저번에 그 판단 때문에. 네, 윤석열 피고인을 이제 구속 취소했었던 그 예. 재판장입니다. 예. 자, 다른 어떤 그 관저 관련해서 여러 속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캣타워가 500만 원짜리란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예.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피의자 부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예. 아마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걸로 보이는 예.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챙겨 나온 것이 확인이 됐다. 아, 그래요? 라고 합니다. 예. 캣타워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양이들의 이제 놀이를 위해서 예. 타고 놀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다가 비치를 하는 건데 예.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나오는 그 캣타워의 일부가 아크로비스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예. 연합뉴스에 사진이 촬영이 됐는데요. 이 캣타워가 알아봤더니 2022년 5월에 한남동에 관저를 마련할 때 구입된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 예. 가격이 이제 500만 원대다. 아, 그렇게 비싼가요? 라는 그게?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 외에도 관저 증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참여한 그 업체 관계자들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한남동 관저에 일반적인 욕조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예. 편백 욕조, 이른바 이제 히노키 욕조라고 하거든요. 예. 이 히노키 욕조를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이제 주문자 맞춤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확인이 된 건가요? 욕조는 이제 예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된 아, 거고. 그건 확인이 됐고 예, 캣타워는 캣타워도 추정이군요, 아직까지. 캣타워도 아마도 이제 예산으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캣타워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예산으로 산 거를 가지고 간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횡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하도 궁금했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서. 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만 원, 11만 원 이랬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건가 보죠. 뭐 아마 이제 비싼 메이커에서 저로서는 저도 이제 고양이를 2마리를 그렇습니까? 키웁니다만은 예. 캣타워가 500만 원 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금시초문인데 예. 농담조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뭐 엘리베이터라도 달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지금 출마설이 점점 뭐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서 출마 예. 촉구를 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졌는데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이제 내일까지거든요. 예.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거기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소속 상태로 대선 출마를 해서 예.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한다든지 이제 여러 정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근데 문제는 선언을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 국무총리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대해서 예. 강조를 하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과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예. 불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8년 전에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던 전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계속 예. 시간을 끌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게 사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차출론 내지는 추대론에 계속해서 이제 군부를 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이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대선에 후보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예, 여기까지.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꼴이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